자, 오늘 배울 테마는 허수와 복소수 이렇게 나와 있죠. 이 허수라는 말은 지금 이 단원을 배우기 전에도 어딘가에서는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하도 이제 요즘에는 너무 정보가 많이 이곳저곳에서 막 정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허수라는 말에 대해서 배우지 않더라도 교육 과정에서는 지금 배우겠지만 중학교 때에도 뭐 한 번쯤은 이런 말이 있다 저런 말이 있다를 학교에서든 학원에서든 하다못해 친구들한테서라도 이 허수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자, 오늘 이 허수에 대한 정확한 정의, 허수를 바탕으로 복소수까지 수의 체계가 확장되는 것을 이제 꼼꼼히 오늘 공식적으로 처음 배운다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강의하겠습니다. 자,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아는 수는 최초의 자연수로부터 0을 상상하고 마이너스 자연수를 만듭니다. 이것을 음의정수, 양의정수, 0이라고 얘기해서 통틀어서 얘를 정수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를 이용하여 분모의 정수를 만들고 분자의 정수를 만들어서 이런 꼴로 만들 이 음꼴 있죠. 이 꼴로 만든 거, 정수분의 정수의 꼴로 만든 것을 이제 정수가 아닌 이제 이것을 우리는 유리수라 얘기하고요.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가 1 또는 마이너스 1을 만들 수 없다면 걔를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얘기했었죠. 순수하게 분수들을 우리 얘기하는 거 다 정수가 아닌 유리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수의 체계가 들어오면서 유한소수, 무한소수, 무한소수는 순환소수하고 비순환 무한소수 이렇게 분류를 하면서 유한소수하고 순환소수는 모두 유리수로 바꿀 수 있지만 이 비순환 무한소수가 이러한 꼴로는 표현이 못한다는 이제 그런 것을 증명함으로써 무리수라는 수에 대한 체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수학이 발전되어 오면서 무리수라는 걸 만들죠. 무리수의 대표가 루트 같은 거고 나중에 이제 고2 넘어가면서 고1 2학기 때부터 이제 고2 넘어가면서는 로그라는 것도 배우고 그러는데요. 이 무리수 영역은 아직까지 연구할 수 있는 범위가 많습니다. 이걸 통틀어서 실제 존재하는 수 실수라고 얘기하고요.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할 부분은 이 실제 존재하는 수 실수 리얼 넘버 말고 가상의 수 imaginary number 허수 가상의 허수 이걸 통틀어서 우리는 수의 체계를 바탕이 두 개인 수 복소수 컴플렉스 넘버 imaginary number 컴플렉스 넘버 컴플렉스가 있는 수죠.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러한 컴플렉스가 있는 수입니다. 이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아무튼 복소수라는 수의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허수라는 수의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우리는 복소수라는 수까지 확장을 하여 이제 수에 대한 체계를 분류합니다. 이게 인류가 만들어낸 수의 체계입니다.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이 허수가 무엇인지부터 배워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허수는 무엇이냐? 이러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어떠한 수식 같은 것을 풀 때 아주 단순한 예지만 이런 식이 벌어진다,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 생각해봐요. 이렇게 어떠한 데이터를 보고 아니면 어떠한 해성이 이렇게 도는 주기를 보고 타원의 방정식을 만들든 포물선의 곡선을 만들든 어떠한 데이터를 추정해서 어떠한 함수를 만들었더니 얘가 움직이는 위치가 이런 함수였다. 여기에다가는 시간, 이때의 위치가 나오는 어떤 함수를 만들었다 생각을 해봐. 근데 위치가 0이라는 것을 집어넣었을 때 이 방정식을 풀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데요. 그러면 수학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할 길이 필요하죠. 그냥 무시하면 안 되죠. 어떠한 수를 두 번 곱해서 음수가 나오는 상황은 실제 존재하는 수로서는 예측이 불가능해요. 양 곱해도 양이고 곱해도 양이니까 실제 존재하는 수로서는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이러한 우주 현상,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만 다가 아니죠. 블랙홀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모르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데이터만으로 분석이 불가능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죠. 암흑물질이라는 거에서도 이상한 현상이 나올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정식이 나왔을 때 없다라고 하지 말고 이런 표현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해석은 물리학자들이나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시오. 수학에서는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표현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 표현을 해놓고 물리학자들은
이걸 가지고 이게 어떤 수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왔어? 그럼 이러한 존재에 대한 표현을 해놓고 그럼 얘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 아니면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하든지 그런 해석은 물리학자들한테 맡기는 거죠. 그래서 수학자들은 이렇게 허수라는 어떠한 표현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존재하는 수가 아닌 가상의 수라는 이러한 현상, 이 방정식 같은 걸 풀 때에도 이러한 현상이 나오므로 이제 수학자들은 이러한 현상들에 대한 약속을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자. 해석은 물리학자들이 하세요. 이제 그런 겁니다. 따라서 정의 두 가지를 암기하셔야 되는데요. 뭐냐? 루트 마이너스 1을 i라 정의하자. 필요에 의해서 이제 이런 표현에서 어떤 수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을 나왔을 때 그 어떤 수를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는데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정의 하나가 필요합니다. 루트 마이너스 1을 imaginary, 가상의 imaginary 넘버에서 이 i를 갖다가 i라고 하자라고 정해놨어요. 정의 암기입니다. 암기. 이 정의 암기입니다. 루트 마이너스 1을 i라 하자 이렇게 정의해놨어요.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루트 마이너스 1의 제곱이라는 표현을 쓰면 이걸 두 번 곱한다 해서 마이너스 1이라 하는 것은 이제 계산이고 기본적인 최초의 가정은 요게 i다 라는 게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정의는 필요에 의해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 정의를 바탕으로 무수히 많은 성질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암기입니다. 루트 마이너스 1은 필요에 의해서 i라고 정의해 놨습니다. 자, 또 하나의 정의가 있습니다. 루트 음수. 결국 어떤 수의 제곱이 1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런 게 마이너스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죠. 이런 현상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죠. 그러면 또 하나의 정의가 필요하다. 루트 음수. 요거는 루트 양수에 i를 붙여서 표현하자. 이거 암기입니다. 이것도 정의입니다. 성질이 아닙니다. 암기입니다. 이제 이것을 뭐 제곱해서 뭐 속에 게 나오고 뭐 ai 제곱인데 i 제곱은 아까 이제 요거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제곱해서 두 번 곱한다 해서 루트가 벗겨진다. 이것은 양수일 때에 대해서만 증명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기본적으로 정의라고 보셔야 돼요. 정의입니다. 루트 음수는 루트 양수의 뒤에다가 i라고 쓰자. 이렇게 정의했어요. 이거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루트 마이너스 2하고 루트 2하고 마이너스 1을 곱한 건데 이제 이것을 분리해서 i라고 쓰고 이걸 분리해서 쓰자고 이건 정의했어요. 우리가 루트 a, 루트 b 이렇게 쓸 수 있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양수일 때만 쓰는 거니까 음수일 때에 대해서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의해놨어요. 암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의는 좀 상식적이죠. 루트 2에 뭐 마이너스 1이니까 우리가 옛날에 맨날 썼던 이렇게 분리 가능하다. 이러한 상식선에서 정의해놨어요. 그게 다 쓸모가 있고 우리가 익숙했던 계산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이따 허수 단위, 기본 단위를 허수 단위 이 i를 쓰면은 루트 i라고 쓰자라고 이렇게 정의 합리적인 선에서 정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여기에서 분리해서 나왔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양수와 음수의 형태로 분리했다면 요놈을 루트 i라 하자라고 정의했다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린 지금 두 개의 정의를 배웠습니다. 정의는 증명하지 못하는 사실들입니다. 합리적인 선에서 암기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루트 마이너스 1을 i라 하자. 그리고 루트 마이너스 a를 루트 a의 i라 하자. 그러면 이게 음수였으면 양수와 뒤에다가 음수를 없애면서 i를 붙여주자. 이걸 곱하기로 붙여주자. 이렇게 정의해놨으니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정의는 정리나 성질이 아닙니다. 용어의 뜻 아니면 상황에 대한 약속이므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복소수의 정의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이제 복소수의 정의는 무엇이냐? 자, 복소수는 바탕이 두 개 있는 수입니다. 바탕이 두 개 있는 수. 자, 무슨 말이냐? 이게 바탕 소자를 쓰고 이제 중복할 때 복자를 쓰는데요. 바탕이 두 개 있는 수 무슨 말이냐? 보세요. A 플러스 BI 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 단 A, B는 실수. 따라서 실수 플러스 실수 I 요런 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 얘가
실수 부분, 실수부라 얘기하고 요 I 앞에 있는 요 개수 있죠. 요거 얘를 허수부라 얘기합니다. 만약에 마이너스면 마이너스까지 다 허수부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항상 기본적인 항은 덧셈을 기준으로 항을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면 마이너스까지 허수부라고 얘기해줘야 돼요. 그리고 허수부는 이 전체가 허수부가 아니고 요 앞에 있는 수, 요게 허수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실수부, 허수부의 정의까지, 용어의 정의까지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복소수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보세요. 이게 왜 이름이 복소수냐 보세요. 만약에 B가 0이면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었다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 얘는 A가 되므로 실수죠. 그러니까 요 놈은 실수도 표현이 가능해요. B가 0이면. 그리고 만약에 A가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었다면 그때는 뭐 실수 플러스 실수의 I 이런 표현을 하는데 요 허수를 포함했으니까 이 전체적으로 이것도 허수입니다. 이 허수를 기타 허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었다면 이쪽 실수부가 사라지고 허수부만 남죠. 이렇게. 이것도 허수입니다. 얘를 순허수라 얘기해요. 순허수, 순수한 허수. 실수부가 섞이지 않는 아주 순수한 허수, 순허수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A마저 0이고 B마저 0이면 0 플러스 0i, 즉 얘는 0으로 인정하는데 이것도 실수죠. 아무튼 그래서 A 플러스 BI는 우리가 아는 모든 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실수나 허수를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바로 A 플러스 BI. 따라서 우리가 아는 수의 체계의 확장은 복소수라는 수의 체계에 대한 확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I가 우리가 아는 수에 대한 가장 넓은 범위입니다. 만약에 3 플러스 5i였어. 이거 허수입니다. 기타 허수죠. 2i였어. 허수입니다. 순허수죠. 3이었어. 얘는 실수입니다. 3 플러스 0i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결국 A 플러스 BI는 우리가 아는 실수나 허수를 포함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수에 대한 표현으로서 이게 바로 실수를 넘어서 허수까지 표현할 수 있는 멋진 수입니다. 그래서 얘는 복소수인데 이 복소수는 실수도 표현할 수 있고요. 허수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완전 중요하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수가 복소수다 그러면 반드시 실수 플러스 실수 i 요꼴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놓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세상에 있는 지금까지 알려진 세상에 있는 모든 수는 다 이 복소수 a 플러스 bi로 다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a 플러스 bi에 대한 이 정의도 암기하셔야 됩니다. 복소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실수 플러스 실수 i.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정의가 나와 있죠. 켤레복소수라는 것인데 켤레라는 것은 뭐 양말 한 켤레, 뭐 신발 한 켤레 그런 것처럼 뭔가 짝을 이룬다는 느낌이 들고 뭐 왼쪽 오른쪽 뭐 그런 느낌이 드는데 복소수 Z를 편의상 내가 Z라고 했을 때 얘를 하나의 복소수 A 플러스 BI라고 놓는다면 당연히 A하고 B는 실수가 돼야 되는 가정하에서 이 정의가 되죠. 자, 그렇다면 Z의 켤레복소수는 약속으로서 Z바라고 쓰고 읽을 때도 Z바 이렇게 읽는데 얘는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허수부의 부호가 반대인 복소수로 정의해요. 이렇게. 이건 정의니까 이것도 받아들이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나와 나의 켤레복소수의 합 또는 곱에 대한 성질들은 이제 다음 어떠한 강의로 넘길 거고 일단은 이 정의에 충실합시다. 켤레복소수는 허수부의 부호가 반대인 복소수를 그 복소수의 켤레복소수라고 얘기하고 쓸 때는 Z바 쓰고 읽을 때도 Z바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소수의 정의, 그 다음에 그 복소수의 켤레복소수의 정의를 공부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의가 무슨 정의가 필요하냐면은 저거 이제 복소수의 사칙 연산의 정의. 복소수의 사칙 연산의 정의. 복소수도 실수를 아우르는 허수까지 포함하는 수잖아요. 그럼 우리가 실수해서 썼던 연산 성질들도 이 복소수 상태에서도 연산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합리적인 정의를 만들어 놨습니다. 사람들이. 자, 어떤 정의냐? 이런 거야. 만약에 Z1을 A 플러스 BI라고 놓고 Z2를 C 플러스 DI라고 놓는다면 A, B, C, D는 반드시 실수다라는 가정에서 문제가 풀리겠죠. 그걸 정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덧셈 Z1과 Z2를 더하세요의 정의는 무엇일까?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더하시고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더해서 정리하세요. 이게 바로 덧셈에 대한 정의,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두 개를 더했다라는 의미로서 합리적입니다. 자, 뺄셈도 마찬가지로 두 개끼리 빼세요. 자, 받아들이시면 돼요.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부끼리 빼서 정리해두면 그게 바로 우리가 아는 동류항 계산하듯이 하는 것처럼 하면 되는데 그러면 합리적인 선에서 정의가 되고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식정리가 쉬워집니다. 이 정의는 합리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Z1과 Z2를 곱하시오. 요거에 대한 정의는 A 플러스 BI, C 플러스 DI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합리적인 선에서 정의했습니다. 분배 법칙에서 정리합니다. 그래서 실수 A가 이 두 군데 다 곱해지고 실수 BI, 허수부 BI가 두 군데 다 곱해져서 정리한다고 생각하면은 AC 플러스 AD 플러스 BC 가로 열고 닫고 I 마이너스 PD 이렇게 돼요. 자,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왜? 아까 루트 마이너스 1을 I라 했으므로 I의 제곱은 합리적인 선에서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성질을 얻어낼 수 있죠. 그죠? 따라서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BDI 제곱은 마이너스 BD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나눗셈인데 나눗셈은 조금 지저분해요. 이게 나눗셈이잖아. 그지? 그러면 C 플러스 DI 분의 A 플러스 BI 이렇게 되는데 그럼 요것은 이 자체가 답인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분모는 안정적으로 분모는 애매하게 표현하면 안 돼요. 분모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안정적인 수로 표현해야 됩니다. 허수는 가상의 수니까 불안정하죠. 그죠? 따라서 분모를 현례식을 곱하여 C제곱 빼기 D I의 통째의 제곱분에 얘는 이제 분배 법칙을 막 하셔야겠죠. 이렇게. 그럼 최종적으로 뭐 플러스 뭐 I 이렇게 나오겠죠. 중요한 것은 분모인데 분모가 이 DI 제곱 때문에 제곱되게 되면은 플러스로 바뀌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이게 가장 간단하다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나눗셈에서는 최종적인 정리를 할 때 완전 중요한 겁니다. 분모의 실수화. 분모의 실수화. 완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분모를 실수화해야 안정적인 수가 되고 그게 최종적인 답으로 인정을 많이 합니다. 그거 할 때는 현례 복소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아시겠죠? 자, 이런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워야 될 정의들입니다. 자, 여기부터 이제 맨 위에 허수와 복소수로부터 내가 허수의 단위의 정의, 허수 단위. 기본적인 단위라는 것은 1, 단위 분수 2분의 1, 3분의 1, 분자가 1인 분수 이런 것처럼 기본 단위, 항상 기본된 단위원, 반지름이 일자리원, 단위원 이런 것처럼 뭔가 단위는 가장 기본, 허수의 가장 기본. 허수 단위 I 정의했고요. 두 번째, 루트 마이너스 2, 루트 2i라 하자. 이런 정의 내가 내렸죠. 그죠? 그래서 루트 마이너스 1이면 루트 1i라 하자. 이렇게. 그죠? 그럼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이제 다 똑같은 겁니다. 자, 그리고 복소수의 정의. 이제 허수가 아닌 복소수의 정의. 복소수는 허수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a 플러스 pi 단 ab는 그러면 실수. 이러면 얘는 실수도 표현할 수 있고 허수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둘 다 0이면 0도 표현할 수 있고요. 얘가 0이면 실수를 표현할 수 있고 얘가 0이면 순허수를 표현할 수 있고 둘 다 0이 아니면 기타 허수, 잡허수 이런 것을 다 표현할 수 있죠. 그죠? 현례 복소수의 정의. 허수부의 부호가 반대인 복소수를 그 복소수의 현례 복소수로 한다.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Z파. 현례 복소수 표현은 위에다가 바를 붙여서 표현한다.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복소수의 사칙 연산의 정의. 복소수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왜? 복소수도 우리가 아는 수에 대한 책의 실수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수에서 썼던 연산 법칙들을 합리적으로 다 활용해서 쓰려면 복소수 자체에 대한 연산도 정의해 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나눗셈에서는 유리와 분모의 실수와 이게 좀 중요하게 다뤄지겠죠. 그죠? 자, 이게 우리가 복소수 단원에 들어왔을 때 맨 처음에 배워야 되는 기초적인 정의들입니다. 자,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또 추가적인 성질들을 계속 좀 공부하겠죠. 잘 이 정의들은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내가 따로 증명한 건 없죠. 정의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에 대한 이해를 시켰지 새롭게 증명하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정의는 기본적으로 약속이고 암기입니다. 자, 그래서 잠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한 상태에서 잠시 쉬었다가 다음
성질을 또 계속 들으시기 바라요. 자, 이제 기초 성질 소개 및 설명이라고 나왔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은 이제 정말 어떠한 단원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알아둬야 된 용어의 정의, 용어의 뜻, 새로운 약속들, 이제 그러한 약속들을 바탕으로 조금씩 성질들이 이제 증명되고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입시 수학을 하는 데 있어 갖고 많이 이제 훈련이 돼야겠죠.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슬슬 하나씩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허수 단위의 주기성에 대해서 배웁니다. 무슨 말이냐? i는 i죠. i제곱은 마이너스 1입니다. 왜? 루트 마이너스 1을 i라고 정의했으므로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연산의 기본 법칙으로 들어갈 수 있죠. 자, i 세제곱은 다시 여기다가 i를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i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i 4제곱은 다시 거기다가 i를 또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i 제곱인데 이게 마이너스 1이 되므로 다시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i의 5제곱은 다시 i가 되고요. i의 6제곱은 다시 마이너스 1 되고요. i의 7제곱은 다시 마이너스 i가 되고요. i의 8제곱은 다시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허수 단위, 기본적인 허수 단위는 4개마다 끊기겠죠. i하고 i의 5승도 또 같고, i 제곱하고 i의 6승도 같고, i의 3승하고 i의 7승도 같고, i의 4승, i의 8승도 같죠. 그리고 요거 4개를 다 더하면 또 0이죠. 요거 4개 더해도 또 0이고요. 요거 4개 더해도 또 0이고요. 이런 어떤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이 허수 단위의 주기성에 대한 공부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그 질문들이 나오면 너희들은 아주 멋있게 맞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4칸마다 반복된다. 이게 허수 단위의 주기성. 내용 공부할 때 하시고 이제 문제 풀이할 때는 맞다. 이건 내가 아는 거다. 라고 과감히 풀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이제 i의 1승, 2승, 3승, 4승 이런 거 이제 정수에서만 내가 좀 이렇게 정의를 했죠. 근데 이제 이게 n이 왜 허수 단위의 주기성을 얘기할 때 i의 n승이 나중에 이제 그 지수를 배울 때 너희들 루트 i 같은 것은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루트 마이너스 1 이런 것은 정의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왜냐하면은 솔직히 루트 i를요 a 플러스 bi 꼴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정의를 만들어서 중첩되게 할 필요 없다는 얘기지. 어떤 수를 제곱해서 i가 나왔다면 그 수를 이런 표현을 해야 되지 않나요? 수학에서는 그런 표현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물론 그렇게 얘기하면 이런 표현 필요할 수 있죠. 근데 이 표현이 이렇게 표현이 돼요. 실수 플러스 실수 i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새로운 약속을 다시 만들 필요 없고 이 복소수 표현으로 가능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양변 제곱하면 i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곱하면 a제곱 플러스 2abi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복소수의 상등의 원리는 아직 안 배웠지만 이제 뭐 상식적으로 i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2abi 이렇게 돼갖고 얘가 0 돼야 되고요. 얘가 1 되면 돼요. 여기 1이니까 여기 0 플러스 1i라고 생각해갖고 실수분은 0, 허수분은 요 개수가 맞으면 되니까 개수 비교하듯이.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a제곱은 b제곱이니까 a는 b 또는 a는 마비. 그럼 연립해보는 거죠. 2ab는 1과 2ab는 1과 연립하면 요 놈을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2b제곱이 1 나오므로 이게 b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서 허수가 나오죠. b제곱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허수가 나오죠. 그럼 아까 여기 실수라는 가정에서 모순이 되죠. 왜? 복소수는 항상 실수 플러스 실수 i라고 표현했으니까. 요 경우 배제가 되고 이제 요 경우가 맞다는 얘기죠. 그럼 요거 집어넣게 되면 b제곱은 2분의 1 나오니까 b는 뿔마 루트 2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a도 뿔마 루트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루트 i는요. 루트 2분의 1 플러스 루트 2분의 1 i 또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i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요. 요거하고 요건 표현이 같습니다. 이거 제곱하면 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새롭게 만들 필요가 없다. 항상 정의는 최소화시켜야죠. 요걸로 표현이 가능한데 새로운 걸 만들 필요가 없죠. 따라서 i의 2분의 1승, 이건 이제 2분의 1승이라는 것은 루트
i인데 이건 나중에 배우는데 이제 좀 더 선생님이 좀 욕심을 갖고 이걸 한번 살짝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궁금증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바로 넘어가도 좋은데요. 선생님 강의를 또 이제 1등급이나 아니면 조금 이런 호기심이 많은 학생들, 과거를 준비하거나 과거 다니는 학생들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선생님 좀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i의 그 정수승만 정의를 하고 유리수승 이런 표현들은 필요할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a 플러스 bi 꼴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정의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쓸모가 없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루트 i 같은 것은 정의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만약에 일반고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문과 학생이나 이런 호기심이 없는 사람들은 과감히 넘어가도 좋은 겁니다. 알면 좋지. 우리가 아무리 입시 수학을 하지만 입시를 빼면 수학이잖아요. 수학은 본질적으로 이해를 통해서 그걸 납득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할 수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잠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시 교육과정으로 들어와서 이제 복소수의 상등의 성질 또는 복소수의 상등의 원리 요거 하고선 이제 개념당 문제를 들어갈 건데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아주 쉬운 얘기예요. 보세요. 무슨 말이냐? 서로상 같을 등자를 쓰는데요. 복소수가 서로 같다라는 뜻 무슨 말이냐? a 플러스 bi가 0이라면 추가적인 가정에 ab가 실수라는 가정이 깔려 있다면 그러면 반드시 a는 0, 동시에 b는 0이다. 이게 복소수의 상등의 성질의 첫 번째 겁니다. 어쩌면 합리적이죠. 어쩌면. 그죠? 왜냐하면 a 플러스 b가 0이라면 얘도 0, 얘도 0일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이거든. 실수일 때. 이 가정이 없으면 얘가 2i, 얘가 2면 마이너스 2면 더하면 0이니까 해가 무수히 많을 수 있죠. 이때는 a, b 순서상이. 근데 a, b가 실수라는 가정이 옆에 살짝 붙어 있다면 둘 다 0, 0일 수밖에 없죠. 증명합니다. 왜 그러는지. 보세요. bi는 마이너스 a야. 등식의 성질로서 양변에 a를 뺐습니다. b가 0이 아닐 때 나눌 수 있죠. 자, 나눕니다. 그렇게 됐죠. 자, 좌변은 허수죠. 우변은 실수분의 실수라고 했으니까 실수죠. 그러면 얘는 같을 수가 없죠. 허수와 실수는. 물과 기름의 관계죠. 유리수와 무리수 관계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b가 0이 아니면 얘는 모순. 그럼 b가 0일 때는 어쩌냐? b가 0일 때는 다시 원래대로 보면 0 곱하기 i는 마이너스 a가 되므로 모든 수에 0 곱하면 허수로도 0 됩니다. 따라서 0은 아주 멋진 놈이죠. 다 0만 됩니다. 그래서 a는 0일 수밖에 없죠. 그럼 이때는 이 등식은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a, b가 실수라는 가정에서는 이 경우밖에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a는 0, b는 0일 수밖에 없다. 즉 이런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다음과 같이 나와요. x 플러스 2에 3 마이너스 y에 i가 0인데 이러면 못 풀어요. 단 x, y가 실수다. 이 말이 있으면 풀 수 있어요. 그럼 x는 마이너스 2 또는 y는 3이라고 답을 내면 절대 틀림없다. 반드시 이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이 조건이 없으면 얘가 3i, 얘는 마이너스 3 돼갖고 0 될 수도 있어요. 더하면. 그러면 해가 무수히 많은 거니까 이런 답을 낼 수가 없죠. 복소수의 상등의 원리는 이런 겁니다. 실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에는 이 등식을 만족하는 이 등식에는 문자가 2개, 변수가 2개여서 부정방정식의 꼴이 돼요. 부정방정식이라는 용어가 좀 어렵나? 그러면 변수가 2개니까 해가 무수히 많아요. 이 경우에 대해서 경우의 수가 너무나 많은데 실수라는 조건이 있다면 얘가 0, 얘가 0이 돼야 되므로 연립방정식을 만들 수 있는 2개의 등식이 나와요. 그래서 풀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더 들어볼까요? 이런 거. 아니, 저희 복소수 상등의 원리 2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a 플러스 bi하고 c 플러스 di가 같으면 a는 c이고 b는 d다. 얘는 얘고 얘는 얘다. 꼭 항등식에서 개수 비교하는 것처럼 풀면 돼요. 근데 이것도 a, b, c, d가 실수라는 가정이 깔려 있어야만이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비교해서 쓴다. 이 증명은 얘하고 똑같아요. 이거 넘기면 복소수의 뺄셈의 정의에서 실수분은 실수분끼리 빼고 허수분은 허수분끼리를 뺀다고 배웠죠. 그럼 이게 모두 실수니까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쪽이 0, 이쪽이 0 넘기면 A는 C, B는 D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증명 끝. 복소수의 상등의 원리 2. A 플러스 BI와
C 플러스 DI가 같았다면, 그리고 추가적인 정보 A, B, C, D가 실수라는 가정이 깔려 있다면 결론 A는 C다. 동시에 B는 D다. 즉 실수부끼리 비교해서 같다고 놓고 허수부끼리 같다고 놔서 논리를 동시논리, 논리곱을 잡으면 얘는 반드시 틀림없는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예가 많이 있잖아. x 플러스 y, 2x 빼기 y, i가 5 플러스 3i다. 단 x, y는 모두 실수다. 그러면 너희는 이 한 등식을 두 개의 등식으로 나눠요. x 플러스 y는 5, 2x 빼기 y는 3. 이렇게 해서 이걸 연립해서 x, y 구하면 이 등식을 만족하는 실수 x, y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복소수의 상등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복소수의 상등의 원리는 복소수가 포함되어 있는 등식을 이용해서 문자가 두 개여서 x, y 해를 구하는 게 무수히 많지만 이 실수라는 정보 때문에 두 개의 등식을 만들 수 있어서 한 쌍을 구할 수 있는 그 원리입니다. 쓸모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딱 봤을 때 이거는 복소수의 상등의 원리로서 변수를 구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기초성질 소개 및 설명 요 세 가지지만 이거 두 번째 거는 선생님 욕심상 한번 얘기했고요. 이거는 궁금증 많은 이과생들이라든지 과고 준비하거나 과고생들 정도만 보면 되고, 나머지 요거 두 개 정도는 교육과정에 있는 기본 내용이니까 완전히 숙지하시고 이제 문제 훈련도 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기초성질 소개 및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잠시 또 머리를 식히시고 이제 개념 딱 문제를 풀면서 이제 오늘 배운 거에 대한 훈련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좀 머리 좀 식히세요. 자, 개념 딱 문제 들어왔습니다. 이제 가볍게 재밌게 게임처럼 연습하면서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확실하게 확인 사살시키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다음 수를 허수 단위를 이용하여 나타내어라. 루트 마이너스 1은 i, 이게 허수 단위. 그리고 루트 음수는 루트 양수의 i로 바꿔라. 이 두 개의 정의를 적용하라는 얘기죠. 자, 루트 마사는요, 루트 4의 i, 양수 i 이렇게 바꾸라고 했으니까 루트 4는 2라고 했으니까 2i 절대 틀림없습니다. 루트 20, 마이너스 27도 루트 양수의 i 이렇게 바꾸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3루트 3의 i 뭐 가볍게 하시면 되겠죠. 자, 플러스 1은 가만히 놔두시고 루트 2의 i, 그러니까 루트 2 곱하기 마이너스 1 요거 하지 마세요. 그냥 루트 2의 i, 이거 정의야, 정의. 루트 2 곱하기 음수 이렇게 해서 이걸 분리한다 이렇게 하는 순간부터, 이런 분리하는 거는 양량일 때만 증명하지 양음일 때는 어디서 배워본 적도 없는데 그냥 양음일 때 되겠지 하고 그냥 쓰지 마세요. 이건 새로운 약속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도 원래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증명은 출처가 없기 때문에 안 돼요. 정의입니다. 그래서 루트 음수 i는 그놈의 양수의 i라고 쓰자라고 한 거. 이것도 루트 음수 i, 루트 3의 i, 3루트 3의 i 이거 사는 거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덧셈의 그 복소수의 덧셈의 그 정의에서 요 허수부끼리 더하면 되는 거니까 4루트 3의 i 이런 표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학습 목표 허수 단위의 정의를 연습했습니다. 루트 음수는 그놈의 절대량 양수에 i를 붙여주는 게 정의야. 뭐 이렇게 마이너스를 분리한다 이런 거 하는 순간부터 잘못된 말입니다. 이건 증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정의입니다. 자, 두 번째. 다음 중 허수인 것을 골라 보아라 이런 얘기하고 있죠. 허수인 것을 골라 보아라. 그러니까 허수의 정의를 알고 있는지가 질문인데, 허수의 정의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단위 허수를 포함하고 있는 식을 허수라고 정의해요. 단위 허수를 포함하고 있는 식을 허수라고 정의합니다. 단위 허수를 포함하고 있는 식을 허수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간단히 해도 얘는 단위 허수가 유지가 되고 있죠. 얘는 그럼 허수 맞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타 허수라고 얘기하죠. 얘는요, 루트 3의 i의 제곱이니까 이제 이거는 연산 법칙을 쓸 수 있죠. 그러면 루트 3의 제곱은 3이 되고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얘는 마3. 얘는 실수네요. 자, 얘가 허수, 실수. 자, 루트 마4. 이거 2i.
가장 간단히 했는데도 허수 단위가 포함되어 있죠. 이것도 그러면 허수 맞습니다. 얘는 이제 간단히 하면 마이너스 1로 바뀌니까 맞아. 그럼 얘는 실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럼 허수인 것을 고르시오. 그럴 때에는 너희는 간단히 하였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수 단위가 포함되어 있다면 걔를 우리는 허수라고 얘기하면 되고, 간단히 하여서 허수 단위 허수가 없어지면서 실수로만 표현된다면 걔를 실수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허수인 것을 골라보아라에 대한 것은 또 허수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근거는 단위 허수가 있다 없다 가장 간단히 하였을 때, 그렇게 또 머릿속으로 확실하게 각인시켜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학습 목표. 다음 복소수의 실수부와 허수부를 구하여라. 그럼 내가 실수부와 허수부를 어떻게 정의했어요? 이 단위 허수를 포함한 단위 허수와 곱해지지 않은 순수하게 실수로만 이루어진 거, 얘를 실수부라 했고, 허수부는 단위 허수와 곱해져 있는 그 앞에 있는 개수, 얘를 허수부라 했죠. 중요한 것은 항상 이 오른쪽 부호를 같이 읽어줘야 된다는 거. 왜? 항의 정의는 덧셈으로 분리했을 때 항을 정의하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어쩌고 있으면 플러스에 마이너스 이렇게 묶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1번은 실수부는 4고요. 허수부는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까지 같이 읽어줘야 돼요. 1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2번 실수부는 1입니다. 허수부는 플러스 2예요. 실수부는 1, 허수부는 2. 2i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i 앞에 있는 수, 그 놈만 읽어주면 됩니다. 그게 허수부의 정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허수부라고 할 때 이 전체로 허수부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i 앞에 있는 요 수, 걔만 허수부고요. 부호까지 같이 읽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얘는요. 루트 2 플러스 0i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수부는 루트 2, 허수부는 0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허수부는 없다가 아니고 허수부는 0 그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얘는 실수부가 0이고 허수부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읽어줘야 돼요. 3이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마이너스 3으로 읽어주셔야 됩니다. 이게 실수부, 허수부의 정의입니다. 정의. 용어의 뜻부터 정확히 아는 게 수학의 1등급 맞는 지름길입니다. 나중에 문제 풀 때 허수부 그러고선 허수부가 뭐지? 이거 전체인가? 아니 이거만 읽어주나? 그렇게 아리까리 하지 마세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출제자 의도는 그 정의에 의해서 다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1등급 맞으려면 반드시 이렇게 선생님처럼 기본적인 정의를 잘 챙겨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실수부, 허수부의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이제 그 복소수의 상등을 연습하라는 얘기인데요. 보세요.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 y의 값을 구하시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항은 실수입니다. 실수라는 말을 하고 있다. 이거 완전 중요한 거죠. 자, 그럼 여기 보세요. 복소수의 상등의 원리. 실수 플러스 실수 i, 복소수, 실수 플러스 실수 i, 복소수. 근데 이 등식은 같다? 그러면 x 플러스 y 실수부는 마이너스 1. 그리고 허수부끼리 같다. 이게 우리가 아는 복소수의 상등의 원리와 성질이었죠. 증명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써먹으면 되겠죠. 그래서 왕별, 실수라는 정보가 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럼 y가 2였으니까 x는 마3, xy를 구했습니다. 또 하나 연습해 볼까요? x 플러스 y 그리고 x 마이너스 y 가로를 열고 닫고 i, 이것을 더한 것은 마이너스 1 플러스 3i다. 그럼 마찬가지예요.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직접 비교해서 이걸 같다고 논리 곱잡으면은 이게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왜? 이 실수라는 말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연립하면 xy가 나오겠죠? 자, 연립 한번 해볼게요. 이 연립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죠. 두 개 더하면 x는 1. 자, x가 1이면 y는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했네요. 그러면 끝났습니다. 그죠? 복소수의 상등의 원리를 이 쉬운 문제로 연습합니다. 그럼 이게 학습 목표이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복잡한 문제가 나와서 정리를 하는 과정에 종국적으로 이런 식이 나왔다면 야, 복소수의 상등의 원리를 마지막에서 출제자가 질문하고 싶었구나 라고 해서 실수라는 가정이 깔렸는지 문제 정보를 보시고 있구나 땡큐 하면서 문제 풀면 돼요. 그렇게 항상 문제 풀 때에는 출처에 맞게끔, 학습 목표에 맞게끔 무엇을 묻는지에 대한 질문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시야까지 길르면 아주 그냥 1등급 그냥 나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가 아닌가요? 좀 더 있네요. 오케이. 좀 더 있네요. 아이고. 몇 개 안 남았네요. 자, 보세요.
그 다음 복소수를 계산하여라. 그래서 간단히 하여라. 간단히의 정의는 뭐 플러스 뭐 i가 가장 간단한 거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복소수의 사칙 연산 너희가 알고 있냐에 대한 질문인데 보세요. 얘는 3 플러스 2i 얘는 플러스 i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i인데 내가 뭐라고 했어? 실수분은 실수분끼리 허수분은 허수분끼리 계산하면은 이게 최종적으로 간단한 계산이 된다고 했죠. 그 1번의 교훈은 복소수와 복소수의 덧셈 뺄셈은 실수분은 실수분끼리 허수분은 허수분끼리 동류한 계산하듯이 정리하여 최종적인 답안 이게 바로 복소수의 덧셈 뺄셈을 하는 방법이다. 이것을 교훈으로 챙기시면 돼요. 복소수의 덧셈 뺄셈은 실수분은 실수분끼리 허수분은 허수분끼리 더한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두 번째의 교훈은 두 복소수의 곱셈인데 내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 분배 법칙 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2 플러스 i 마 4i 뿔 2 이렇게 요놈과 요놈 곱하면 마이너스 2i 제곱이므로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2로 바뀐다라는 게 빨리빨리 계산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실수분은 실수분끼리 허수분은 허수분끼리 이렇게 표현하면 최종적인 답안이 된다는 얘기죠. 자, 3번이 조금 연습을 해야 되는 건데요. 이게 나눗셈이죠. 허수와 허수의 복소수와 복소수의 나눗셈에서 봤을 때 i 나누기 1-i를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 그죠? 그러면 이게 가장 간단한 거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항상 분모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여야 됩니다. 즉 우리가 아는 실수 범위에서 분모를 처리해야 간단하다고 정의합니다. 수학에서는. 따라서 얘는 켤레 복소수를 곱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 1 플러스 1로 바뀌고요. 분자는 i 플러스 i 제곱으로 바뀌니까 2분의 i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이게 답인데 뭐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i 이렇게 표현해도 절대 틀림이 없죠. 이제 통분의 전의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은 아무튼 얘든 둘 다 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복소수의 나눗셈은 분모의 실수와 분모의 실수하는 방법은 바로 켤레 복소수를 곱해라가 분모의 실수의 아주 기본적인 핵심이 되는 거죠. 켤레 복소수를 곱해라. 완전 중요한 거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마지막 문제네요. 아이고, 땡큐네. 허수 단위의 주기성을 이용하여 다음을 간단히 하여라. 아주 재밌네요.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i 제곱, i 3승, i 4승. 그럼 i 5승, i 6승, i 7승, i 8승, i 9승. 이런 식으로 다 이게 다 같은 어떠한 수들이었죠. 그죠? 자, 이게 i. 얘는 이게 i. 요거는 마이너스 1. 이게 마이너스 i. 이게 플러스 1. 이런 거였죠. 그러면 i의 10승은 i의 8승 곱하기 i의 제곱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i의 8승이 1이고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이 정답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빨리 얻어내면 되겠습니다. 항상 기본 단위는 4칸마다 플러스 1이니까 4칸마다 i8, i4 곱하기 i4승 곱하기 i 제곱 이런 거 어떤 풀이를 하든 간에 모순이 없겠죠. 그죠? 요게 바로 i의 1승은 얘, i의 2승은 얘, i의 3승은 얘, i의 4승은 얘 더하면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해결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i 제곱, i 3승, i 4승까지는 합 0, i 5, 6, 7, 8까지 합도 0. 남는 것은 i의 구성만 남는데 i 구성은 얘하고 똑같죠. 즉 i, 정답은 i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허수 단위의 주기성을 이용하여 이런 복잡한 계산들이 아주 간단히 된다는 것도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개념 딱 문제를 한번 쫙 훑어보세요. 딱 훑어보시면 이렇게 위에부터 딱 훑어보시면 각각 정의, 각각 성질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희가 알아둬야 할 그런 것들을 아주 쉬운 문제로 한 번씩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푼다 해서 멈추지 마시고 선생님이 이것을 풀 때 어떠한 개념적인 설명과 연관을 시키는지를 잘 기억해서 그 연관성을 같이 기억하세요. 그래야 어떤 응용 문제를 풀든 간에 이 원리에 의해서 나왔다.
결국에는 얘는 간다냐면 결국 이런 질문이었구나 라는 것들이 다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당 문제는 쉽다고 버리지 마시고 선생님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어떤 내용과 연관시켜서 이것을 주지시키는지 그런 것들을 노트하면서 잘 챙기시면 이 단원이 아주 쉬워지고 모든 수학이 다 쉬워집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복소수 그리고 허수, 이 복소수 테마는 선생님이 크게 세 단원으로 분류해놨는데 첫 번째 단원인 허수와 복소수에 대해서 설명해 봤습니다. 잘 이해하시고요. 만약에 좀 이해가 좀 덜 가는 부분이 있다면 이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숙제를 하시고 숙련을 하시고요. 그리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개념서 같은 것도 참고해 보시면서 훈련하고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